안녕하세요. 저는 청신국제중학교 2학년 1반 이채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약사님과 인터뷰를 통해 약사라는 직업뿐만 아니라 약학, 민치학 분야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럼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약사 최은향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고양시에서 약국을 6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고민을 듣고 이야기 나누고 그 공감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 적성이 혹시 맞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상담하며 환자가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까지도 얻을 수 있는 직업을 생각했어요. 그게 약국이라는 공간이었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그 90년대에는 의약분업이 되기 전이라서 병원에 가는 것보다 아프면 약국에 먼저 가는 게 일반적인 시대였거든요. 크게 아프지 않아도 갈 수 있어 접근성이 좋고 그리고 문턱이 낮은 약국은 우선 1차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고3이 되어 이제 구체적 진로를 고민하던 중에 또 아버지의 권유도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대학별로 이제 학과나 학부가 이제 편제가 달라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고 실제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거의 비슷한 교과목을 배우고 있고 또 약사고시도 같이 봐요. 또 졸업 이후에 대학원 진학이나 또 회사 취직 이런 것들 할 때도 사실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근데 막상 대학에 들어가니까 여러 직업들이 눈에 들어왔고 또 다른 공부도 하고 싶더라고요. 이제 고등학생 때 인생을 결정하기에는 아직 어리고 또 시야가 좁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또 형편상 다른 일을 하기는 좀 어려웠고 처음 약사가 되기로 한 시간이 떠올랐고 약국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약사라는 면허증을 가지고 실제로 할 수 있는 직업이 다양해요. 식품안전청, 보건소, 네, 보건복지부 등의 이제 관공서에 일하는 공무원, 또는 화장품 회사나 제약회사 같은 곳에서 제품 개발, 마케팅 등의 일을 하는 약사, 또는 약국에서 일하는 근무약사나 직접 운영하는 대표 약사 등, 그리고 대학 교수 등 교육자나 연구원, 심지어 현대에서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까지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으니 또 그 자신의 성향이나 적성에 맞춰서 세부적 방향을 정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친구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약사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항상 성적이에요. 좀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 마음,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약사고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 들어갔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3 때보다 더 열심히 정말 몰아쳐서 공부했거든요. 그때가 가장 힘들고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고요. 되기까지는. 그리고 되고 나서 힘들었던 순간은 제가 일은 사실 재밌고 어렵지 않은데 약국을 운영하면 입장이 조금 달라요. 내 의지랑 상관없이 병원이 갑자기 문을 닫는다거나 이전을 한다거나 또 임대차 계약이 또 뜻대로 안 된다거나 또 경쟁 약국이 생긴다거나 여러 가지 지금까지는 다행히 결과적으로 위기를 잘 넘기고 안정권에 들어왔지만 그 당시에는 마음고생을 했어요. 예전에 제가 처음 약국을 운영했을 때 당시 고3이었던 학생이 이제 우울증처럼 조금 마음이 좀 힘들어가지고 많이 방황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약국에 와서 저랑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자주 했고 또 그 힘든 시기를 잘 넘겼어요. 그래서 20대 때 성인이 되고 본인이 원하던 바리스타가 돼서 이제 고마워하면서 찾아왔을 때 그때는 정말 기뻤어요. 제가 약사가 되고자 했을 때랑 지금은 사실 많이 달라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근데
어쨌든 전문 자격증이 나오고 내가 일하고 싶으면 언제까지라도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또 약사라는 직업은 이제 단순하게 이야기하기에는 이 안에 직업군이 많이 갈려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공식사회에 가서 약품의 심의 허가, 약 관련 정책 관여하는 일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자신의 또 그 친구들은 또 자신 색깔에 맞춰서 또 그 일들을 잘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부심도 크고 안정적으로 일을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약품 개발이나 이제 이런 거와 관련해서 회사에서 연구하는 분야, 그 다음에 약 판매와 관련된 경영 마케팅 분야, 이것 또한 사실 성격이 좀 다른 분야고요. 또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더라도 업무가 많이 달라요. 또 한국은 글로벌 바이오를 이제 회사를 키우는 입장이고 이미 우리 제약사들이 세계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어요. 또 최근 트럼프 정부와 관세 협상에서도 우리 바이오 업종은 굉장히 높은 관심 대상이었거든요. 이제 이렇듯이 이런 회사에 근무하는 친구들은 또 다른 전공자들하고 경쟁하면서 이제 경영진으로 승진하려고 이제 승진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키우고 있어요. 이런 부분 또한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처럼 이제 약국에서 근무하는 일하는 경우, 이 약국 같은 경우는 또 자기 사업으로 이제 발전하기 좋은 업종이에요. 월급을 받는 입장이 아니고 경영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또 약국마다 상황이 많이 달라요. 1인 약사로 운영되는 약국, 또 근무 인원이 많은 회사 같은 약국 등 또 수익 구조도 다 다르고 추구하는 바도 다 다르고 다만 이제 의약분업 체제에서 병원 처방전에 따라서 조금 좌지우지되는 그런 경우나 변동성이 좀 있고 또 외부적 요인으로 또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또 입지가 중요하다 보니까 약국 매매에 따른 권리금이 또 많이 다르고 또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약국을 차리는 개국 비용이 상당히 높기도 해요. 그래서 진입장벽도 높고 또 월급을 받고 근무하는 직장으로서의 또 약국은 그 이직률도 조금 높아요. 왜냐면 이제 약국 사정상 근무 환경이 또 다르기도 하고 또 일 잘하고 꼼꼼한 젊은 여자 약사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또 구직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향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장단점이 있어요. 이런데 그래도 저한테는 아직 약국은 사람 만나는 공간이고 또 내 지식에 도움이 되고 내 마음이 위로가 될 때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긴 해요. 약학 분야가 여러 방향이 있어요. 약의 원료가 되는 여러 물질을 발견하고 탐구하는 과정에 해당하는 이제 생약학 분야, 그다음에 약이 몸에 들어와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연구하는 그 생화학이나 해부생약 분야가 있고요. 또 약을 만드는 문제를 연구하는 유기화학, 또 약제학, 분석학, 약동학 뭐 분야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가 혹시 생기면 그거에 따라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또 그 바탕이 되는 중요한 과목은 사실 화학, 생물, 그다음에 수학, 통계 이런 분야예요. 그래서 이런 기초학문이 조금 이 기초학문하고 관련된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 모든 일의 기본은 사람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관련 혹시 봉사 동아리가 있으면 그 또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은 약이 되는 책, 약이 되는 화학, 일상을 바꾼 14가지 약 이야기, 신약의 탄생, 약의 과학 지식 등 여러 책들이 있고요. 제가 오늘 우리 이채원 학생에게 주려고 가져온 책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본인이 정말 약학을 하고 싶은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서 입시를 무사히 잘 치르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기초학문에 대한 공부가 기본이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기초학문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게 또 필요하고 소통 능력, 그 다음에 리더십 이런 것까지 있다면 이 아까 얘기했던 여러 분야에서 약사로서 일하는데 정말 충분히 잘할 거라고 믿어요.
사실 연구개발이라는 것도 혼자 할 수가 없고 아이디어를 확장해서 제품화하는 과정 또한 혼자 할 수 없고 정책을 만들고 실현할 수 있는 것도 혼자 할 수 없고 또 약국 같은 경우는 더욱더 사람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이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혼자 할 수 없거든요 모두가. 그래서 사람에 대한 마음이 좀 필요하니까 이런 것도 좀 많이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회사나 관공서 근무하려는 경우는 이제 대학원의 석사나 박사 과정을 이수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학사뿐만 아니고 계속 이어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자기 의지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야로 나가고자 할 때 결국에 자기가 공부하는 의지 이게 꼭 있어야 된다. 이 얘기 꼭 해주고 싶었어요. 조언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된 모든 질문이 끝났는데요. 이번 진로 인터뷰는 제가 제 희망 직업 분야인 약학 및 제약 분야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 내서 인터뷰에 응해주신 약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터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